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1학기 낭만주의 영시를 담당한 남정현입니다.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 번째 주차에서는 그리고 첫 번째 주차 첫 번째 시간에서는 고대 영시와 중세 영시 위주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우리 교과목은 낭만주의 영시입니다. 로맨티시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맨티시즘만 딱 떼어놓고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전반적인 문학사적 흐름 속에서 이 낭만주의가 차지하는 어떤 문화사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놓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문학사 흐름 속에서 시의 문학적 흐름을 한번 언급하고 낭만주의 그 디테일하게 작가 중심으로 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대 영문학, 즉 Old English Literature부터 시작하는데요. 고대, 우리가 배우는 개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중세, 그 다음에 뭐예요? 엘리자베슨, 에이지, 그 다음 이게 16세기입니다. 그 다음 17세기 밀튼, 그 다음 18세기 드라이든의 시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있는데 18세기 여기서는 왕정복고가 되고요. 이건 공화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19세기가 바로 우리가 그 언급하고자 하는 로맨티시즘의 기본이고요. 19세기 후반은 조금 다릅니다. 빅토리안 에이지에서 조금 다르고요. 20세기까지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문학사의 흐름 속에서 낭만주의가 차지하는 그 문학사적 위치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교과목 안에 유일한 시 교과목이 낭만주의 영시이잖아요. 그만큼 이 낭만주의라는 게 얼마나 문학사적으로 큰 사건이었는지를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영문학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from AD 뭐죠? 600 to about 1100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7세기에서 한 11세기, 12세기 정도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대, 중세, 그 다음 엘리자베스는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렇게 나누는 거에 조금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죠. 1900 년도에 태어났잖아. 그래서 20세기를 살았고 21세기 동안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는 과연 20세기인가 21세기인가 고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딱딱 무 자르듯이 어떤 그 시기를 나누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 통용했던 문화, 향유됐던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칼같이 나누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좀 이제 시대별로 나눠서 보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 아니면 그 시대를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Old English Literature의 특징을 하나하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베오울프 되게 중요합니다. Old English Literature 하면 베오울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베올프는 영화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분 제가 영화는 마지막 처음엔 좀 비슷한데 마지막 부분은 조금 각색을 많이 했어요. 시나리오가 조금 바뀌었는데 그 안젤리나 졸리 나오는 그 영화인데 여러분 베올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문학과 학생이면 다른 영화는 모르겠지만 꼭 봐야 될 영화가 있다면 베올프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걸 보면서 이 내용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베올프는 written in Old English language, 즉 고대 영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즉 오늘날 Modern English의 어떤 기원이 되는 Old English language가 되는 거죠. 이름하여 앵글로삭슨어로 불려진다고 합니다. 자, 7세기경엔 이 작품이 쓰여졌고요. First English Epic이라 나와 있는데 Epic. 여러분 우리 교재 같이 보면서 펼치면서 제가 다 나눠드린 그 교재의 맨 1번 1페이지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그 안에 에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있죠. 에픽이란 것은 서사시라고 불러줍니다. 시 중에서 서사시.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게 베올프를 굳이 서사시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최초의 영문학사의
남아있는 최초의 문학 작품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장르가 에픽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좀 이따 에픽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 The name of each author is unknown이 되는 거죠. anonymous라 표현하는데 가끔 이 anonymous를 작가 불명, 작가 미상이라는 뜻이 있죠. 작가 불명, 작가 미상이라는 것은 작가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작가가 있는데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누군가가 아주 그 당시 고대 시절에 엄청난 이야기꾼이 이야기를 만들어 놨겠죠. 물론 이게 구전되어 왔기 때문에 구전되어 왔고 이렇기 때문에 구전되어 오다가 Old English Language가 되면서 7세기에 이거를 글로 남겼다는 거예요. 7세기에 썼다라기보다도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7세기에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는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베올프의 언어적 특징은 no rhyme, 라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영시의 가장 핵심은 라임입니다. 근데 라임이 없다라는 거. 대신에 뭐가 있나요? alliteration이라서는 두음법이라 합니다. 제가 이제 첫날 우리 오리엔테이션 그 줌으로 얘기하면서 제가 뭔가를 막 하려고 했는데 못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써봤어요. broken hearted bad boy. 자, 이게 broken의 B, 그 다음 bad의 B, 그 다음에 boy의 B입니다. broken hearted bad boy. 자, 뭔가 저가 써놓고도 항상 bad boy는 상처 주는 상대방한테, 특히 여성한테 뭐 상처 주는 남자인데 이 굉장히 좀 약간 제가 써놓고 멋져 느꼈어요. 마음 상처받은 bad boy라는 표현을 이제 제가 한번 써봤는데 이 BB로 즉 앞글자를 이렇게 음을 맞춰내는 것을 alliteration이라 불러줍니다. 라임하고 완전 상반되죠. 완전 반대 개념입니다. 라임은 D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 다음 paganism and Christianism 해서 자, 이게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베올프 시기 7세기가 사실 기독교가 들어온 시기인데 7세기에 기록했다지만 사실은 어때요,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가 나중에 7세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베올프는 기독교 문명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매장법 같은 경우는 베올프는 거의 다 화장하는 이야기 속에 화장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페이거니즘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문학 작품을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영문학으로 나온 작품이나 한글로 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작품, 즉 오늘날 우리가 고전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이런 것들, 심지어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데 왜 이렇게 우리 다른 나라의 문학 작품에도 우리가 이렇게 가슴에 남고 그 다음 같은 종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교도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슴에 남는 명작이 되는 이유는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인 어떤 진리 또는 우리가 말한 정의 이런 것들이 다 마음속에 또는 민족 속에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베올프의 그 가장 적수라 불러주는 그랜들이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그랜들이라는 괴물이 있고 이 그랜들이라는 괴물을 중심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관련된 소설가가 작품을 또 썼어요. 이 괴물 완전히 베올프 영웅의 어떤 이야기를 반대되는 이야기로 그랜들이라는 작품으로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픽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에픽의 가장 큰 핵심은 영웅의 이야기가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영웅의 이야기. 그리고 내러티브, 즉 내러티브라는 것은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죠. 영웅의 이야기로서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 고대 영문학에서 이런 시라든가 작품 속 주인공은 영웅이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게 이제 바로 캔터베리 테일즈에 가면서 굳이 영웅이 아니어도 작품 속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밑에 각주 1번서부터 여러분 페이지 1페이지에 있는 각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1번 앞이 a long narrative poem. 예, 긴 굉장히 이야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즉 긴 이야기체 시라는 거죠. In the grand style. 엄청난 웅장한 스타일이랍니다. Often praising heroic adventures. 예, 영웅적 모험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라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nding two or more verse lines인데 어떤 상태입니까? With the same sounds입니다. 똑같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e.g. 예를 듭니다. For example, pay and day, pay and way. 보세요. P-A-Y, Y로 끝났는데 그 다음에 I-G-H, way 할 때 I-G-H. 중요한 것은 스펠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번에도 제가 설명했어요. 발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meeting and beating, state and wait. 예, T로 끝났는데 GHD로 끝납니다. love and dove, meet and street가 되는 거죠. alliteration 들어갑니다. 요번엔 two or more words beginning. 예, 시작되는. 뭐로 시작됩니까? beginning with the same sound. 아까는 ending with the same sound였다니까 이번에는 beginning with the same sound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조금 제가 이 본문을 좀 좋아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읽기를 원해서 넣어봤습니다. 우리 페이지 1페이지에 있는 본문인데 차근차근 읽으면서 베올프라는 문학 작품의 가치와 그 다음에 문학 가치가 담는 내용이 도대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old language cannot be read now except by those who have made a special study of it. 자, 이 old language란 것은 즉 고대 언어는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자, 누구를 제외하고는요. Those who have made a special study of it은 아마 old language를 얘기하죠. 여기서는 즉 고대 언어를 특별한 연구했던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among the critics who cannot read old English, 자, 올드 잉글리시를 읽을 수 없는 어떤 비평가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there are some 몇 명이 있답니다. Who are unkind to the poem. 이러한 고대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But Beowulf has its own value. 하지만 베올프 그 자체로 아주 온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It gives us an interesting picture of life in those old days입니다. 자, 흥미로운 전경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시절. 자, it tells us of fierce fights and brave deeds, and of the speeches of the leader and the sufferings of his men. his men이라는 것은 이 부하란 뜻이 있습니다. 리더들의 부하들을 그냥 man 하는 거죠. 이 작품 속에서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뭐예요? 격렬한 싸움, 전투, 그리고 아주 용감한 행위, 그리고 리더의 정말 그 연설 같은 아름다운 수려한 강력한 힘있는 스피치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또 그 부하들의 suffering, suffering이라는 단어에 저는 되게 항상 문학을 하면서 느껴내는 것은 suffering이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삶 자체가 사실은 suffering이 많습니다. 자, it describes their lives in the hall called Heorot. 자, 이것은 묘사를 합니다. 그들의 삶을 특히 어디에 있는 거냐면 헤이롯이라는 그 홀, 즉 그 궁전인데 궁전 뭐 영화를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연회도 펼치고 그 왕과 만나고 또 국민 뭐라 그러죠? 국민이 그 당시 국민이 아니었으니까 거기 있는 그 왕을 위시해서 있는 그 사람들도 백성들도 다 만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The terrible creatures. terrible creatures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랜들이라는 괴물입니다. 엄청난 큰 괴물인데 자꾸 와서 사람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야기가 자꾸 사람을 먹어버리는데 베올프가 아주 영웅적으로 물리치는 이야기였습니다. That had to fight. 예, 싸워야 하는 그런 엄청난 무서운 괴물.
and their ships and travels. 예, 그들의 뭐 배라든가 여행 같은 것들이 다 나온다라는 거죠. They did not enjoy it much. 예, 그들은 이러한 삶을, 이러한 앞에 묘사했던 것들을 즐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즐기지 못해요. 당연히. But they bore it well. 잘 견뎌내더라는 거죠.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작품이 배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작품에서 보면은 주인공들이 호의호식하는 이야기로 나오는 작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삶을 견뎌내는 거죠. 막 삶을 즐기면서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놀고 있는 이야기는 문학 작품에 나올 수도 없지만 실제 그런 삶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걸 잘 견뎌내더라라는 거죠. 그게 바로 문학 작품의 특징이라고 보고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읽고 싶었습니다. 베올프를 설명하는 건 당연하고요. 같이 그 안에 들어있는 문학 작품의 가치를 조금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Things are described indirectly. 자, 모든 것들이 things는 사건, 사물,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직접적으로 묘사되어지는 게 아니라 다 간접적으로. 왜? 문학 작품은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 시어라든가 또는 좀 완곡법이라든가 바꿔서 쓰는 거죠. 그래서 describe indirectly and in combinations of the words. 캐닝이라 불러주는 언어 조합하는 거를 요게 combination of the words가 바로 캐닝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캐닝이라는 뜻이 바로 combinations of the words가 되는 겁니다. A ship is not only a ship. 그러니까 배는 그냥 배라고 안 하더라는 겁니다. It is a seagull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이제 문학 작품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미국 영국인들의 그 글쓰기법에서도 마찬가지 했던 말 그대로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ship 안 하고 seagull, seaboat, seawood or wave floater 예, 이렇게 씁니다. 또는 sailor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A sea traveler 이렇게, a seaman, a sea soldier 이렇게, even the sea 그때는 say, sigh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 이게 고대 잉글리시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그 잔재가 남아 있어 영어에서. The sea itself may be called the waves or the sea streams or the ocean way.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바다 그 자체도 그냥 바다를 안 하고 waves라든가 sea streams라든가 ocean way라든가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Therefore, 그러므로 if the poet, 시인이 want to say that the ship sailed away 이렇게 배가 출항하다라고 표현할 때 he는 바로 포이시죠. 이 시인은 뭘 할 수 있을까요? The ship, the seagull, the wave floater, 그 다음 set out입니다. 그 다음 started its journey 또는 set forth over the sea, over the ocean streams, over the waves slowly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장 이해하시겠죠? 문장 요거를 한 단계 나눈 거를 여기서 over 다음에 요거를 see 이렇게 set forth 다음에 요런 거 해서 결국 두 덩어리로 바꿔 쓸 수 있게끔 했던 거라고 봅니다. In Old English poetry, 즉 그 고대 영시에서는 description of sorrowful events or cruel situations are commoner. 자, 또 마지막 이게 되게 좋습니다. Old English poetry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시 작품들이 조금 이런 경향이 많아요. 문학 작품이 좀 그렇습니다. 이런 better writing than those of happiness. 자, 무슨 말이냐면은 좀 슬픈 사건이라든가 좀 뭐라 그러죠? 험난한 상황 또는 잔혹스러운 그런 상황 같은 것의 묘사들이 훨씬 더 일상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올드 잉글리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자, and better writing, 더 좋은 글쓰기라는 거죠. 뭐보다 해피니스의 그런 사건들보다는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미들 잉글리시 리터러처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들 잉글리시 리터러처 하면 중세 영문학으로 이제 드디어 12세기서부터 어디까지? 15세기까지 들어오는, 거의 16세기입니다. 16세기 직전까지, 뭐 또는 15세기까지. 왜냐면 16세기는 이제 벌써 다른 세기가 되는 거니까요. 차프리 조울서고요. 저번에 제가 강조했었죠. 영시의 아버지, The Father of English Poetry라는 영시의 아버지가 바로 초서입니다. 자, 초서의 가장 큰 업적, 제가 얘기했나요? 바로 라임이 도입되는 겁니다. 라임이 도입된 거는 초서의 캔터베리 테일즈 안에서 처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라임의 창안자로 우리는 초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세기 베오울프를 기점으로 7세기에서 이제 드디어 이 작품은 몇 세기 작품이냐면 14세기 작품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7세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큰 언어적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14세기까지만 해도 이제 14세기 글을 봐도 약간 보면은 이게 when으로 바뀝니다. 에이프릴에 이렇게 하나요? 에이프릴 이렇게 단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찾아보면은 그 다음에 수롯 때는 스윗 이렇게 요건 요거 이렇게 굉장히 이제 중세 영어는 현대의 어떤 느낌이 아주 많이 가미되어 고대 영어보다 훨씬 더 가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드라우트는 지금도 쓰고 있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잠깐만요. 이 드라우트를 이거로 쓸까요? 가뭄 같은 거, 드라이니스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마취 이렇게 되나요? 마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언어적으로도 이렇게 중세 영문학이 됐을 때는 현대 그 마든 잉글리시와 비교했을 때 많이 유사한 특징을 갖게 되었다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제프리 초서는 다시 영시의 아버지면서 캔터베리 테일즈의 작가이죠. 자, 라임을 봤더니 저번 시간에도 저랑 봤었죠. 수롯대, 소엇대, 롯대 해가지고 이게 대로 끝납니다. 그래서 one that 그냥 그대로 읽더라고요. 에이프릴에 with his sours 소엇대 the 드롯대 of March have passed to the 롯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대로 읽는데요. 요거를 이제 현대어로 좀 바꿔보면은 when April with his sweet shower 즉 4월인데 뭐예요? 달콤한 소나기를 가진 4월이 have struck to the roots 어디를 칩니까? 즉 뿌리를 내리칩니다. 근데 이 뿌리는 어떤 거예요? 3월에 드라이니스 3월에 메마름을 갖고 있는 루츠를 지금 내리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조금 비교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에픽에 대해서 이번 시간이죠 물론 에픽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영웅의 이야기였던 거죠. 하지만 체프리 소서의 캔터베리 테일즈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